네, 지역이 살고 지역민이 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신년기획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를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공적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용어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 또 하나 양원제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양원제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원제는 상원과 하원 두 개 국회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원은 지역 대표로 구성되고 하원은 국민의 대표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는 양원제 하에서 하원이 되고 지역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을 새롭게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면적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토 면적에서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 많이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양원이 인구 비례로 하원 의원을 뽑고 그다음에 국토 면적에 비례해서 상원을 뽑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와 면적 두 가지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좀 힘이 실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짐작하시다시피 현재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인구 비례로 뽑은 현재 국회는 수도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회 권력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도입해서 상원의 경우에 국토 면적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의회 권력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을 달성할 수 있고, 네. 또 수도권 집중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결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자라고 하는 것인 만큼 예. 양원제 도입은 굉장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국회가 양원제가 도입이 되면 의회 권력의 이제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의회는 균형을 달성할 수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은 더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협력을 이끌어낼 어떤 구심점이나 이런 논의가 있습니까? 네, 행정부 내에서도 권력의 분점 또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점에서 제2국무회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도입은 행정부 내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현행의 국무회의가 중앙정부 내부에서 협력과 조정을 하는 것인데 반해서 제2국무회의는 지방정부를 대표한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17년에 만들어진 제10차 개헌안에는 제2국무회의가 국가자치분권회의라는 이름으로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게 또 이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정치적 균형 지역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적 목소리가 다양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지역 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가 최근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광역으로 행정통합이 되면 재앙적 단체장이 출연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현실은 일당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같은 당 출신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통합 단체장이 재앙적 권력을 휘둘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 내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내부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통합단체장의 권력 독점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정당에서 실력 있는 다양한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어서 상호 경쟁하게 되면 지역의 경쟁력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 내 정치적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지역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목소리가 다양해져야 될 필요성, 특히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훨씬 더 큰데 이런 목소리가 이걸 좀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지역 정당은 그러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 건가요? 네, 문자 그대로 지역 정당은 지역에 기반을 두는 정당입니다. 현행의 정당법에 따르면 모든 정당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기반한 지역 정당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전국 정당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당 정치의 중앙 집권적 구조는 정치에 있어서 중앙 정치에 대한 지역 종속성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또 지역 정치인을 중앙당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많은 지역의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우 중앙 정당, 중앙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침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또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은? 네, 그렇죠. 네. 현재 지역 정치 상황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지자체 광역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 혹은 생활 정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앙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역정당 출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비관한 예로는 일본의 경우가 지역정당이 합법화되어 있고 또 지역정당이 비교적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자치 역량, 지역 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원제나 제2국무회의 지역 정당 다 이제 개헌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게 다 개헌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런데 양원제 제2국무회의 지역 정당 이것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광역 행정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광역행정단위 효율적 운영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양원제 제2국무회의 지역 정당이 필요한데 지금 개헌의 논의가 광역행정통합 논의와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서 이것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호탄으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2월 25일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진유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